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운동과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른 호르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접근 방식을 정립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호르몬의 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운동 전략을 세우면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 필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운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호르몬 중 하나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다.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몸에서도 생성되며 남성의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생성된다. 여성은 남성의 약 110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므로 여성들이 우락부락한 근육 몬스터가 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1. 테스토스테론의 역할. 테스토스테론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킨다. 힘과 근육 발달에 있어 테스토스테론은 최고의 호르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테스토스테론의 이점. 체지방 감소. 테스토스테론은 지방량을 줄이고 동시에 근육량을 증가시켜 체지방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는 운동 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골밀도 향상. 테스토스테론은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신진대사 촉진.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고 체중 관리에 유리하다. 단백질 합성 증가.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이는 저항 훈련과 같은 강도 높은 운동 후에 특히 두드러진다. 근력 향상.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의 힘과 크기가 증가하여 운동 성능이 향상된다. 이는 특히 대근육 운동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피로 회복. 운동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것은 피로 회복과 관련이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신체의 동화 작용을 조절하여 회복 과정을 지원한다. 과도 훈련 증후군 예방.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화는 과도 훈련 증후군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적절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운동 후 회복을 돕고 과훈련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성욕 증진.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며 이는 운동 동기와 관련이 있다. 운동을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골밀도 유지. 테스토스테론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중요하다. 이 운동 분비 호르몬의 특징. 1. 엔돌핀. 운동의 힘으로 얻는 행복 호르몬. 엔돌핀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물질은 마치 체내의 진통제처럼 작용하며 모르핀보다 수십 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엔돌핀의 역할. 스트레스 완화.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2. 도파민. 운동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의 기분, 동기부여,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파민의 균형이 깨지면 파킨슨병이나 틱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파민은 주의력을 높여주어 학습이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인슐린. 1. 인슐린의 역할. 혈당 조절. 인슐린은 혈당이 높아지면 분비되어 포도당을 근육으로 이동시킨다. 이를 통해 근육 활동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에너지 저장.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근육과 간에 저장된다. 글리코겐이 넘치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인슐린은 지방을 만드는 호르몬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인슐린과 운동의 관계.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운동 중에는 인슐린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슐린 분비.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춘다. 3.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 타이밍. 식사 후. 식사를 하면 약 20-30분 후에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춘다. 이후 약 50분 후에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혈당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밤 시간. 밤에는 글루카곤의 분비 시점이 달라져 낮에 비해 5시간이 지나야 글루카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밤에 술이나 야식을 섭취하면 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4.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아드레날린으로 알려진 호르몬으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에피네프린의 주요 기능. 1. 심혈관계 자극. 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인다. 이는 신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싸움 또는 도주, 반응을 활성화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혈당 조절. 에피네프린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지방을 혈액으로 방출하게 한다. 이 과정은 혈당을 상승시켜 신체가 즉각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에피네프린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산을 방출한다. 상지방 분해와 체중 관리. 에피네프린은 특히 상체 지방과 내장 지방에 작용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체중 관리와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동 중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하면 지방 연소가 촉진되어 체중 감량에 기여할 수 있다. 3. 운동과 에피네프린. 운동을 할 때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하여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호르몬은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를 도와준다. 5.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에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의 여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근육 성장, 뼈의 무기화, 면역 시스템 강화, 그리고 지방 분해에 영향을 미친다. 체지방과 반비례 관계에 있어 성장 호르몬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체지방이 축적될 수 있다. 특히 깊은 수면과 고강도 운동 시에 분비가 증가한다. 6. 이리신. 이리신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호르몬으로 운동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호르몬은 갈색 지방과 관련이 깊으며 체중 관리와 인지력 향상,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이리신의 기능. 이리신은 흰색 지방세포를 갈색 지방세포로 전환시키는 단백질과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갈색 지방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리신은 체중 유지와 지방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호르몬은 지방 조직의 형성을 억제하여 비만 예방에도 기여한다. 이 이리신의 분비와 운동. 이리신은 고강도 운동 시 분비되며 운동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호르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에서도 이리신이 많이 생성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이리신의 생리학적 작용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3. 운동과 호르몬 마이오카인. 운동을 할 때 인체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오카인이다. 마이오카인은 마이오와 카인의 합성어로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의미한다. 이는 근육이 단순한 운동기관을 넘어 인체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 마이오카인의 종류와 기능. 아이리신. 운동 중 근육에서 분비되어 지방세포를 갈색 지방세포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에너지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DNF. 뇌에서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운동이 인지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루킨6.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운동 중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FGF20. 대사 조절에 관여하며 지방산 산화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FST-L런. 근육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호르몬이다. 아펠린. 혈압 조절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며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GF-1. 근육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운동 후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돕는다. 이 마이오카인의 분비 메커니즘. 마이오카인은 주로 근육의 수축 작용을 통해 분비된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가 마이오카인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이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마이오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운동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혈중 농도가 유지되며 이는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데 기여한 3. 운동 강도의 중요성. 연구에 따르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운동을 마무리한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1.4%까지 증가한 반면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한 경우는 3.3%만 증가했다. 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훨씬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트레드밀에서 우아하게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강도 높은 근육 강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분동 계획의 재조정.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유지, 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운동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아껴서 제대로 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강화 운동을 우선시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5. 펩타이드 YY와 렙틴 식욕 조절 호르몬. 펩타이드 YY와 렙틴은 식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두 호르몬은 식사 후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1. 펩타이드 YY의 기능. 펩타이드 YY는 식사 후 위에서 분비되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운동을 하면 이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하여
운동 후 배고픔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운동이 식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렙틴의 역할.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배고픔을 억제하고 에너지 균형을 조절한다. 렙틴의 혈중 농도는 한밤중과 이른 아침에 가장 높으며 이는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술, 정제 탄수화물 섭취, 빠른 식사, 수면 부족 등은 렙틴 수치를 감소시켜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 3호르몬 불균형과 과식.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펩타이드 YY나 렙틴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식욕이 억제되지 않아 과식하게 된다. 또한 식사 후 그렐린이 줄어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된다. 이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이 식욕 조절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3운동과 호르몬 조절. 운동은 펩타이드 YY와 렙틴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이 이 호르몬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먹방과 같은 식문화가 대세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나쁜 음식과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고강도 운동과 호르몬의 변화. 한 근육 비대, 아나볼릭과 카타볼릭 호르몬의 균형. 근육 비대는 강한 자극과 미세 손상, 그리고 회복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아나볼릭 호르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성장 호르몬, 안드로겐, 인슐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운동 중에는 카타볼릭 호르몬인 코티졸과 카테콜라민도 분비되어 근육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근육 비대의 메커니즘. 강한 자극. 고강도 운동을 통해 근육의 미세 손상을 유도한다. 미세 손상. 운동 후 근육 섬유가 손상되며 이 과정에서 신체는 회복을 위해 아나볼릭 호르몬을 분비한다. 회복 과정. 아나볼릭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더 강한 근육으로 성장하게 된다. 3아나볼릭 호르몬의 역할. 성장 호르몬.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도와 에너지를 공급한다.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으로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근육이 커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다. 인슐린. 혈당 조절 외에도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세포로의 아미노산 흡수를 증가시킨다. 3운동 중 1운동 도중 호르몬 변화. 아나볼릭과 카타볼릭의 균형. 운동 중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들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안드로겐과 성장 호르몬은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그 분비량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근비대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다. 1운동 종류에 따른 호르몬 반응. 유산소 운동.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이나 단관절 고립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지만 안드로겐의 분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운동은 주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산소 운동. 반면 고강도 무산소 운동은 안드로겐과 성장 호르몬 모두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근육 성장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운동 지속 시간과 호르몬 변화.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초반에는 아나볼릭 호르몬의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나볼릭 호르몬의 긍정적인 효과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따라서 근비대를 목표로 하는 운동은 짧고 강한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호르몬 스파이크. 운동 강도가 단시간에 매우 강해지면 스파이크인 호르몬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마치 찬빛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다량의 안드로겐이 방출되는 단계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달리기 중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러너스 하이가 있다. 이때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신체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네. 근비대를 위한 운동 전략. 짧고 강한 운동.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 시간을 줄여 아나볼릭 호르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운동 종류 선택. 무산소 운동을 포함하여 안드로겐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운동을 선택한다. 회복 시간 확보. 운동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5. 운동 후 호르몬 변화. 운동 후에는 다양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며 특히 안드로겐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안드로겐의 과도한 분비는 스트레스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운동 후 안드로겐의 변화. 운동이 끝난 직후 신체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려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안드로겐 수치는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한 경우 안드로겐의 상승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유지 시간과 정도를 고려할 때 고강도 운동이 안드로겐의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7. 근력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까? 1. 저항 훈련과 테스토스테론.
저항 훈련 후 테스토스테론의 급성 증가는 혈장량 감소, 안드로제닉 자극, 저산 자극,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적응, 그리고 라이디 세포의 분비 능력 향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테스토스테론은 신경세포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힘 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안드로겐 수용체의 변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저항 훈련 후 속근의 안드로겐 결속 능력이 증가한 반면 지근의 능력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근섬유 종류에 따른 특이적 훈련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로 저항 훈련이 특정 근섬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안드로겐 수용체는 훈련 후 3일 이내에 125%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5일째에는 정체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2주 동안 170%의 자극을 누적했을 때 근비대가 관찰되었다. 3훈련 강도와 안드로겐 수용체의 관계. 대만의 연구에서는 1RM의 80% 무게로 8회 8세트를 실시했을 때 외측 관근의 AR, mRNA가 각각 63%와 102%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약물 복용자와 비약물 복용자의 AR 포지티브 마이온 클레이를 비교했을 때 약물 복용자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수용체가 발견되었다. 이는 AR의 함량이 근력 변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러테임스의 연구에서는 10회에 1세트 스쿼트를 실시한 후 10회에 6세트를 실시했을 때의 AR 함량 변화를 비교했다. 1세트만 실시했을 때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변화가 없었으나 높은 운동량의 프로토콜에서는 상당한 하향 조정이 나타났다. 이는 훈련의 강도와 양이 안드로겐 수용체의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1분동 강도와 근육 동원. 전신 근력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높고 많은 근육과 큰 근육이 동원되어야 한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본인 최고 중량의 75% 이상을 소화할 때 그리고 여러 큰 근육을 동시에 강하게 움직일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 성장 호르몬 또한 큰 근육의 사용과 짧은 휴식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동원되는 근육의 특성과 운동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서킷 트레이닝과 같은 휴식 시간을 최소화한 근력 운동은 이러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걷기와 같은 장시간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호르몬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영양의 중재와 안드로겐 수용체. 운동 전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보충제를 섭취하면 운동 후 1시간 뒤에 AR 하향 조절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의 중재가 운동 후 안드로겐 수용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영양 섭취는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육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